제가 지금 글을 안 쓴 지가 1년 정도 됐는데 1년이요? 네, 제 글의 총 개수가 100개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한 $500 정도는 매월 나오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제휴 마케팅 수익까지 하면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글 100개로 1년 정도 글을 안 쓰고 있는 상태에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옆에 특별한 게스트분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하는 율마입니다. 네. 블로그 하면서 돈도 벌고 책도 쓰고 사람도 가르치고 하고 있어요. 지금 블로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또 어떤 그 블로그를 쓰시나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 네.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같은 다양하게 하고 있고 네. 사실 주력은 네이버 블로그라서 네, 오늘 워드프레스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돈은 네이버 블로그로 많이 버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면 블로그라는 것 자체 다 하시는 거네요. 네이버,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근데 많이들 하시는 거는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개 다 해보셨을 때 네. 어떤 것 같아요? 장단점? 그렇죠.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죠. 네. 일단 네이버는 뭔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내가 쓰는 글이 즉각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반응도 좋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광고는 다 네이버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네. 협찬도 꽤 많이 협찬. 들어오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 네. 요새 펜션 아이들 데리고 50만 원 정도 되는 풀빌라 네. 한 달에 2번씩 가고 있는데 두 번씩이나 간다고요? 거기 돈이 안 되잖아요. 와.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쪽이 좋고 아무래도 네이버 블로그는 노출이 잘 되다 보니까 무언가에도 다 연결지어서 할 수 있어요. 내 워드프레스나 뭐 티스토리를 블로그에서 유입시키는 방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물건 홍보하기, 나를 홍보하기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 제휴 마케팅 수익도 네, 잘 나오는 편이고요. 제휴 마케팅도 하고 계세요? 네. 진짜 다 하시네요. 그러면 네, 다른 건 티스토리. 어떠세요? 네, 티스토리는 이제 애드센스 광고만 잘 붙으면 진입 장벽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쵸. 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티스토리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는 진입 장벽이 좀 있는데 한번 해두면 꽤 오랫동안 제가 지금 글을 안 쓴 지가 1년 정도 됐는데 1년이요? 네, 제 글의 총 개수가 100개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한 $500 정도는 매월 나오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제휴 마케팅 수익까지 하면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글 100개로 1년 정도 글을 안 쓰고 있는 상태에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동화 수익, 찐 네. 자동화 수익 월 100만 원. 그거를 열심히 하면 돈이 될 걸 아는데 네. 외롭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쵸. 네이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의 성향 차이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분들이 잘하죠. 네. 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자분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당장 이게 수익을 많이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느냐 소통하는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글 100개로 100만 원 정도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쵸. 혹시 그전에도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건축 시공기술자로 종합건설 회사에 일을 한 13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완전 블로그랑 완전 별개이네요. 그렇죠. 네. 블로그는 네. 19년도에 아기 낳고 네. 산후우울증으로 시작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가 어느 정도 이제 아기 낳고 나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입에서 단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글 쓰다 보니까 이거 맨날 하던 제가 레파토리긴 한데 남편 욕 쓰니까 사람들이 잘하세요 나중에 남편 욕 쓰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막 욕하고 막 우리 남편들 왜 그럴까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이제 터놓을 데가 없잖아요. 대나무숲처럼 처음에 시작하다가 내가 얘기하는 걸 누군가 들어주네? 요런 게 생겨가지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가? 네네. 처음에 건축으로 하셔다가 그냥 취미삼아 네이버 네, 블로그 회사는 했는데.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 회사를 제가 퇴사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작년 10월인가? 네, 그 전까지는 블로그와 일을 계속 병행하고 네. 아이도 둘을 낳고 키우고 있었고. 그러면은 완전 취미로 가볍게 시작했는데 그쵸. 그때는 이게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키워드도 잘 몰랐고 네. 제가 되게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처음에 광고주가 저한테 의뢰가 온 게 아기 폴더 매트였어요. 그게 애기들 다치지 말라고 이만큼 두껍게 깔아놓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키워드를 잡을 줄 모르니까 그 남편 거실에 깔아놨더니 남편이 거기서 자면서 되게 푹신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잠자리가 된 폴더 매트 이렇게 썼거든요. 유입이 남편의 잠자리 막 이런 걸로 다 들어오는 거죠. 광고주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원래 아기 폴더 매트 몇 개월 아기 이런 게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엔 제가 키워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게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월 100만 원 워드프레스에서 네, 워드프레스에서는 100만 원이 그냥 나오고 있어서 네이버에는 네. 한 달에 2번 무료로 놀러 갈 수 있는 펜션 가고 그냥 네. 다 합하면은 4, 5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네, 괜찮죠. 그러니까 그럼- 하고 있죠. 그쵸. 근데 처음에 공부하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워드프레스요? 네, 워드프레스. 네, 워드프레스는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지금도 약간 제가 거기에 네. 정을 붙이지 못하고 더 이상 글을 잘 안 쓰는 이유가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걸 좀 더 잘 알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는 속도에도 그 SEO가 미치잖아요. 영향을.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속도 제가 좋아하는 테마를 깔다 보니까 속도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장벽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지금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제품질이 가해 영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험처럼 계속 받고 있고 시간 날 때 생각나면 그 하나씩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1년이 지난 거죠. 그러면 계속 꾸준히 그냥 관리 정도는 해주고 계신 거네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안 하는데 계속 돈이 난다. 그냥 네. 달달이 얼마지 이 정도만 체크하고 있어요. 매일 예전에는 애드센스도 매일 들어가서 얼마지 확인했는데 네. 요새는 매일도 확인 안 안 하고 하고. 네. 월별로 월별로. 저품질에 그게 네. 없으니까. 그러면 이 워드프레스를 하면서 네. 조금 변화된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워드프레스라는 거를 알게 되고 지금 딱 와보니까 아 이렇게 수익화하고 이렇게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진짜 그 파이프라인이잖아요. 네네.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네이버는 최신성이 있어서 계속 글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드프레스는 지금 1년 동안 글을 안 써도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것만 잘 키우고 아니면 이런 거 한 두세 개만 더 만들면 네이버도 안 하고 놀아도 되는데 굳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될까 맨날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워드프레스는 좀 매력적이죠. 그런데 다만 조금 진입하기 어려웠다. 네,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렇게 초기 세팅 하시는데. 저는 초기 세팅은 그냥 보고 뚝뚝뚝뚝 하고 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일주일. 같고요. 네. 이제 그 다음부터 글을 쓰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SEO 작업을 해주는 게 그쵸, 조금 그쵸. 중요했죠. 그럼 혹시 그런 팁 좀 있을까요? 한 두 개만 한 두 팁을 개. 드리면 네. 하나는 일단 다 아시겠지만 백링크 작업하는데 백링크. 블랙햇 안 하고 화이트햇만 그리고 그 도메인 점수 높은 곳에다 백링크를 많이 거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백링크 걸 때는 항상 그 텍스트에다가 걸어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너글 같은 거 하나 해줘요. 코너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대표하는 글을 두고 그 안에 내 내부 링크를 계속 넣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방법 리스트라고 해서 뭐 하나 코너글이 있으면 그 안에 내 걸로 또 파생되고 하는 그런 코너글을 하나 해서 그 워드프레스 메인에다가 대표글로 지정해주면 그것도 조금 괜찮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꿀팁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야 될까 봐. 코너글. 네. 코너글. 그러면 하나의 글을 쓰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링크를 걸어둔다. 네, 내 거 내부 링크를요. 그러니까 뭐 나를 대표하는 글이고 네. 이 글에서 내가 관련된 글을 파생돼서 많이 쓰고 있다는 거를 네. 이제 누구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제들은 하나의 주제로 써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 개 주제로 써야 하나의 되나요? 주제로 가야 그게 엮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의 주제로. 네, 다양한 주제였으면 엮기가 조금 어렵죠. 그쵸. 그럼 하나의 글을 쓰고 나서 네. 거기다가 관련된 글들을 엮어서 네. 꾸준히 발행을 해준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네네네. 그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아파트 입주라서 신축 아파트 입주 네. 뭐 필요한 리스트 네. 같은 거 주르륵 아. 해놓고 그 리스트의 첫 번째 줄눈 같은 거 시공하기라고 하면 네네네. 그걸 클릭하면 줄눈에 관련된 정보가 또 있고 클릭하면 뭐 세부 관련 정보가 또 있고 이런 식으로 파생해서 나가는 거죠. 진짜 완전 관련 글들 계속 꾸준히 쓰는 거예요. 네. 그럼 줄눈 들어갔을 때 또 그런 걸 또 써도 상관없겠네요. 네, 근데 보통 코너를 하나 메인 딱 주고 이렇게 파생해놓고 저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쿠파스 쿠팡 파트너스 링크 걸어서 쿠팡 파트너스도 하세요? 워드프레스로? 네 워드프레스로 그럼 워드프레스에다 애드센스랑 쿠팡 파트너스 같이 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럼 쿠팡 파트너스도 수익이 얼마나 정도 나세요? 저 사실 쿠팡 파트너스 주력으로 딱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글이 100개잖아요. 보너스 느낌. 네, 100개에서 이제 여기서 한 50개 정도의 글에 쿠팡이 달려있긴 한데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30만 같아요. 원? 네. 되게 다 하시네요. 조금씩. 네네. 근데 그 쌓인 게 진짜 지금 들어보면 큰 것 같아요. 뭐 네이버에서 들어오는 거 뭐 하고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쿠팡, 제휴 마케팅. 네, 그리고 책 들어오고 그리고 강의하고. 진짜 엔잡 네. 대표시네요. 말 그대로 엔잡이죠. 그러면 이렇게 수익을 내는 팁이 좀 있으실까요? 워드프레스는 사실 다들 뭐 많이 하셔서 아시고 얘기도 하셨겠지만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주제로. 네, 주제를 한 가지로 좀 열심히 파고 그 주제는 이제 좀 구글에서 검색이 될 만한 주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 주제는 구글에서 검색이 잘 안 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네이버 그 웹문서나 네. 아니면 백링크 통해서 많이 되기도 하고 물론 구글에서 검색하면 상위에 노출은 되어 있는데 네. 그 주제 자체가 구글에서 검색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구글에서 그거 제 실수죠. 근데 지금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건데
사람들이 구글에서 많이 검색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특히 구글 사용자들이 남자분들이 많거든요. 남자분들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주제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 글을 어디다 노출시킬지 정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주제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구글을 상대로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까지 하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가 있으셨나요? 힘들었던 거요? 네. 샌드박스 기가. 샌드박스 기간. 네. 심심하잖아요. 너무 심심해요. 샌드박스, 네. 네이버 블로그는 글 올라가면 딱 댓글이 따다닥 달리는데 네네네. 검색해도 내 글 안 나오고 그쵸. 이러니까 너무 심심해요. 샌드박스 기간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면은 구글은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이 도메인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스팸이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두는데 네. 그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3개월쯤부터 서서히 노출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기간이 외로워요. 글을 쓰기 싫어요. 돈도 안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버티셨어요? 백링크 될지 안 하면서. 될지 모르시잖아요. 백링크하면서 백링크 그냥 작업하면서 계속 네. SEO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링크를 하다 보면 거기서 유입돼서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게 했죠. 워드프레스 자체는 애드센스 승인받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쵸. 네. 티스토리보다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플러그인 같은 거 좀 이거 좋다 추천하는 거 있어요? 지금 제가 글을 안 쓴 지 100개 이후로 글을 안 쓴 지 1년 정도 됐는데 네. 전 여전히 그냥 요스트 쓰고요. 요스트. 네. 그리고 요스트도 마지막에 점검하는 정도로 쓰지 이제는 그 SEO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냥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뭐 놓쳤지 정도만 체크하는 용도로 쓰고 그다음에 그 우클릭 했을 때 네. 복사 안 되는 거 네. 그거 플러그인 체 네네 그런 거랑 링크 바로 이동을 시키는 거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그냥 테마 하나 무거운 거 하나 더 올려놓고 쓰고 그래서 뭐 크게 플러그인의 도움은 많이 안 받아요. 그 캐시 지우는 거. 캐시 지우는 거? 네네. 그거 하나 유일하게 유료로 쓰고 있어요. 다양하게 쓰시네요. 들어보니까 처음에부터 지금은 SEO 막 확인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냥 점검차 본다고 네.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쓰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글 쓰는 방법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했잖아요. 네네. 네이버 블로그하고 너무 많이 다른데 네. 근데 보통 네이버 블로그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정렬하면서 막 쭉쭉쭉쭉 자기 하고 맞아요. 싶은 얘기 쓰잖아요. 근데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쓸 때도 약간 글이 서론본론 결론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소 단락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적용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티스토리 글 쓰듯이 네. 이미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쉽게 쓰셨겠네요. 그러면. 네, 글을 쓰면서 제가 글은 그냥 주르륵 쓰고 신경을 쓰는 건 이제 외부 링크, 내부 링크, 그다음에 이미지, 텍스트 삽입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만 좀 더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확실히 어차피 좀 많이 써봐야 되네. 네, 어차피 그거 조금 뭐 한다고 크게 그래요. 네, 물론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런 네네. 미세한 차이를 다 잡으면서 가기까지 너무 피곤하고 그냥 글은 더 많이 발행하고 그냥 정성껏. 네, 달락달락 중요한 내용들 구분해서. 집어넣어주고. 그러면은 요즘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 추천을 할 진짜요? 만하죠. 그래요? 네, 한번 진입 장벽이 조금 높기 때문에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번 접어보세요. 지금 글 100개로 지금 몇 년째 지금 읽어먹으면서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아마 2020년도 2020년도? 네, 그 정도 했던 거예요. 그때 글 한 80개 정도 했고 네. 그리고 한 1년 전쯤에 글 10개를 더 쓴 것 같아요. 아니 2020년도에 80개였는데 지금 네. 100개라고? 네, 이제 100개. 3년 동안 20개 쓰셨는데도 수익이 꾸준히 유지된다. 네, 네이버 블로그에는 글이 1000개예요. 네이버 블로그 글 1000개 vs 네. 워드프레스 글 100개. 네, 근데 네. 뭐 꾸준히 발행해야 되니까 네이버는 어쩔 수 그쵸. 없이 가는 네. 거고 얘는 그냥 도도 알아서 네. 돈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써도 되지 않나요? 계속 써도 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되게 아, 많으니까 진짜? 지금 원고 쳐내기 바쁘거든요. 협찬 원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또 네. 강의도 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시간이 카페까지.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네. 지금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하라고 하면 돈만 보면 워드프레스를 할 것 같고요. 다른 방면은 네이버 블로그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는 광고하기가 좋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돈만 보고 지금 달린다 이러면 저는 워드프레스를 추천할 것 같아요. 그냥 초반에 좀 외로우니까 백링크 네. 많이 하시고 외부 유입 끌어오면 되죠. 외부 유입으로 좀 처음에 좀 버티다가 네. 자동화 수익 만들어지면은 그때 꾸준하게 수익 들어올 수 있도록 네. 만드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이제 워드프레스를 시작했어. 난 돈만 보고 달릴 거야. 네. 하는데 이 주제를 못 잡는 분들이 있는데 네. 혹시 주제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주제는 저는 그냥 제가 잘 아는 주제로 정했기 잘 때문에 아는 주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제 선택을 잘못해서 제가 지금 100만 원이지 사실 제가 그게 다른 주제 뭐 이만큼 노출이 잘 돼서 SEO만큼 키워놨으면 네. 아마 제 생각에는 300만 원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글 100개로도. 100개로. 네. 왜냐면 제가 하고 있는 그 주제 단가가 정말 바닥을 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대출이나 자동차, 뭐 교육 쪽으로 했으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하실 때 광고 단가를 먼저 보세요. 에드포스트 단가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주제별로. 그 주제별로 단가를 딱 보고 네. 요 단가가 높구나 하면 그 위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못 모르고. 네. 일단 단가를 확인하고 네. 내가 잘 아는 주제를 쓰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돈만 보고 달린다고 생각하면 잘 네. 몰라도 공부해야죠. 아, 근데 아는 주제 네. 써야 글이 슬슬 풀리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챗 GTP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GTP도 잘 활용하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맞아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희 하루 일과는 네. 아침에 애들 깨워서 먹여서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메일을 켜서 회원 메일 들어온 거랑 원고 마감 치는 거 빨리 처리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로 왔어요. 아. 그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메일을 열어서 회원 메일 중에 내가 놓친 거 있나 다시 쌓여 있으니까 그 체크를 하고 원고 마감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보낼 건 다시 보내고 그다음에 아닌 건 일정 체크를 해놔요. 저 노션 쓰면서 일정 체크하거든요. 왜냐면 또 목요일 금요일날 애들 데리고 펜션을 가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마감을 다 쳐놓고 가야 돼요. 좋네요. 그리고 애들 재워놓고 밤에는 남편이랑 같이 작은 방이 PC방이에요. 네. 와우를 하죠. 아, 게임도 되게 소소하게 되게 행복도 챙기시고. 네, 치킨 한 마리를 시켜놓고 좋네요. 제일 좋아요. 아, 제일 그럼 행복해요. 평소에는 평소에? 평소에도 비슷할까요? 뭐 평소에는 네. 오늘은 여기 오는 일이 있었으니까 평소에는 이제 사무실로 출근하죠. 아이들 데려다 놓고 광교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해서 네.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 카페에서 궁금한 것들 답변 먼저 좀 달아드리는 일 하고 그다음에 강의 제안 오면은 또 강의 갔다 오고 이렇게 책도 이제 세 번째 책을 또 생각도 하고 있고 해서 책도 많이 내셨네요. 그러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 작업 시간을 두세요? 그냥 제가 일하는 시간을 따지면 열심히 하는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되는 5시간? 네, 예전에는 4시간이었거든요. 네. 아이가 어려서 보육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4시간 동안 정말 막 엄청나게 빨리 치고 집에 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5시간, 6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어쩔 수 없이 좀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래도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워라밸이 엄청 좋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네, 그거하고 네. 비슷한데 네. 네,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을 때 그럼 뭔가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도 되게 굉장히 좋겠네요. 그럼요. 지금도 되게 속상한 게 네. 맞벌이 할 때 애 아프다 그러면 네네네. 쪼르르 와야 되고 회사에 대역죄, 어린이집에 대역죄, 아이한테 대역죄 이런 일을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 아프다 그러면 그냥 에이, 이렇게만 되고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데리고 있고 그다음에 애기 재워놓고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아요. 가장 큰 거네요. 진짜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도마다 일을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계속 해나가시잖아요. 네. 앞으로의 뭔가 목표 같은 게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혼자 집구석에서 네. 이렇게 워드프레스나 이런 걸로 돈 벌고 그냥 조용하게 사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의도치 않게 책을 내게 된 다음부터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짠하고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특히 저는 주부로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주부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고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걸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제 코가 석자예요. 저는 이제 뭐 흑수저 하셨지만 저도 사실 제가 그냥 여태까지 벌어서 이렇게 왔고 이제 아파트는 청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첨이 된 건데 이게 소득 수준하고 청약하고 안 맞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거를 갚아 나가느라 또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먼저 열심히 해서 잘 어느 정도 자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저도 소소하게 문화센터에서 주부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게 꿈이에요. 네, 오늘 율마님을 모시고 저희 이 네이버 블로그, 엔잡,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에는 직장으로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그래도 시간을 자유롭게 쓰시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지금까지도 아직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